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박현정입니다. 이번 주식투시경 스페셜에서는요.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흔들리는 시장 속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양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요일장에서는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하루였습니다. 이 반면에 코스닥은 강세를 보여주었죠.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오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이 8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이 앞에 앞서서 8월 달을 이끌어 나갈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도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슈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브리핑은 바로 삼성전기, 증시 급락에도 나홀로 질주, MLCC가 뭐길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들이 다 파란불을 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주었죠. 이러한 삼성전기, 왜 그러면 강세를 보여주는 걸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보시면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과 또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MLCC 시장의 성장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올해 2분기 주요 실적과 매출액 또 영업이익 살펴보시면요. 매출액은 3조 4,500억 원을 상회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4,400억 원을 웃도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를 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난 전년 동기 대비 7.6%에서 12.7%까지 영업이익률이 상향되면서 약 100% 가까이 띄워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을 이끈 주역을 살펴보시면 고부가 가치 MLCC가 한몫했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어서 서버용 FG, BGA 이렇게 두 개가 이 삼성전기를 이끌었다 봐주실 수가 있는데요.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구축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관련 부품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겠죠. 네, 글로벌 MLCC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MLCC 시장의 공급자가 우위를 가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MLCC가 무엇이길래 계속적으로 삼성전기의 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MLCC를 살펴보시면요. 바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도 들리지만 이 전자기기 속 전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작은 배터리이자 이 댐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 일정하게 내보내고 갑작스러운 전압 변동이나 이 전기적 노이즈를 줄여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신체의 비유를 하자면 심장이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처럼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이 MLCC 부품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자동차와 전기차,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통신 장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 때는 약 1,000개의 MLCC 부품이 사용되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000개부터 약 많으면 10,000개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AI 서버를 구축할 때 사용되는 MLCC의 부품 개수는 수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이렇게 한 대에만 1,000개 넘는, 3,000개가 넘는 이런 MLCC가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겠죠. AI 연산이 많아질수록 전력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성능 MLCC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MLCC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구조죠. MLC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살펴보시면 손가락 위에 올려놨을 때 굉장히 작은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굉장히 작은 부품을 세밀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만들 수는 없는데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세라믹 칩과 금속 전극을 반복해서 적층한 뒤 고온에서 구워내는 공정을 거치는 부품이고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기술과 초정밀 제조 기술이 모두 필요한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손에 꼽힌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특히 최대 600층까지 적층할 수 있는 초고용량 MLCC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또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처럼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꼭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더군다나 일본 경쟁사인 무라타 기업 역시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서버용 MLCC 수요가 또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이 MLCC 산업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산업 전체가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이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산업은 반도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체에 비교했을 때 반도체는 두뇌 1이라면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혈관의 역할에 해당하게 되겠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삼성전기의 핵심 경쟁력인 MLCC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MLCC도 들여다보시면서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워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급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저희 한영석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반등의 흐름 속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우측에 나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수익내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전략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해드리고 있는 교육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8월 장세 속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나도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측 하단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이 8월의 첫 거래일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 시황 분석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너무나도 시원한 상승의 흐름 보여주었는데 네. 오늘은 좀 반도체 위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급락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급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저는 잠깐 쉬어가는 정도? 그런 건가요? 네. 왜냐면은 사실 뭐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유례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눌려 있었던 지수 속에서 뭔가 강한 반등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뭐 쉬어가고 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또 네. 그런 어떤 기준을 삼으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 왔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강한 반등이 한번 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이제 안 믿어, 시장을. 예. 네. 얘가 지금 가는 게 진짜 갈까 막 의심도 많고. 그렇죠. 예, 많이들 지금- 불안함에 그렇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올라도 진짜? 이게 진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의심을 하시는 그런 어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꼭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난달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뭐 글로벌 어떤 그 빅테크 기업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미 나올 만한 쓴소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어떻습니까? 좀 반도체의 어떤 저격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또 자료까지 내놨어요. 앞으로 한국의 코스피 시장, 자, 우리가 뭐 지금 앞으로 기준에서 보면 앞으로 한 36%의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언제는 또 반도체의 어떤 겨울이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처럼 반도체 시장 아주 되게 좋지 않게끔 보고서를 내놨다가 이제는 또 병주고 약주는 약간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대외적인 매크로 지수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불안할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중동의 여러 이슈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뭐 그 지역은 계속 말이 많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도 그 이슈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저희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업종의 흐름이 과연 그 펀더멘탈과 추세의 어떤 에너지가 소멸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는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오늘 이 한국의 증시의 흐름은 반도체의 어떤 차익 실현의 어떤 기준이 상당히 많이 좀 설정이 된 것 같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또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그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나왔고요. 또 기존의 또 환율이 지금 또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집중된 그런 어떤 수급의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합니다. 자, 차익 실현으로 물론 코스피가 급락을 했지만 이게 수급의 조정 장세이냐 아니면은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살짝 튀어오른 데드캣 바운스냐. 자, 이런 어떤 기준에서 시장이 이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것, 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이탈됐던 자금이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로봇 바이오 중심의 순환매가 이루어졌어요. 예, 실질적으로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봇주 중심의 오늘 강한 급등이 또 연출이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어떤 흐름이 지금 5% 이상 마이너스로 오늘 5% 이상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도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또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요, 전체 시장의 자금이 완전히 다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일부의 어떤 이탈된 자금이 다른 섹터 업종으로 이동이 되면서 수급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도체 실적의 훼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완전하게 지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에서 추세 이탈의 흐름이 보여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앞으로 둔화되는지 그 흐름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에서도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전고점의 어떤 이 돌파 그리고 요 4월의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2월의 전고점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닥 저점, 중동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바닥에서 일부 쌍바닥의 어떤 지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4월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의 어떤 랠리 속에서 다시 그 자리를 이탈을 했지만 자, 지난 금요일 날 강한 급등으로 다시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전고점 돌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 위쪽에 있는 120MA의 저항에서 살짝 눌리는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 흐름이 앞에 있는 저 전고점의 흐름의 지지선에서 딱 멈추기는 했지만 자, 오늘 이 흐름을 제가 조정이다라는 흐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래 대금의 어떤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의 랠리가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전일 상승한 이 상승분을 거의 절반 이상 되돌리는 강한 하락의 흐름이 나와주면서 또 강한 차익 실현의 기준의 설정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 대금과 거래량, 수급의 흐름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우리가 전일 상승분이 에너지가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의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급과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얘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살짝 모아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일 급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의 이탈이 흐름이 살짝 나타났을 뿐이지 전반적인 큰 조정으로 다시 하락의 랠리로 뻗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면은요, 바닥 저점에서 상승 샛별령 이후에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요, 바닥 저점의 흐름을 되돌리는 기준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이 위에 놓여 있는 20MA, 이 이평선에 대한 기준에서 20MA에 대한 저항을 살짝 밟고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0MA의 이평선의 저항을 돌파하는 기준에서 또 800포인트를 훨씬 또 가뿐히 넘기는 수준에서 또 출발이 또 내일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 기준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수급의 흐름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들이 일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차트에서도 수급의 기준에서도 좀 개선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요. 20MA의 저항을 받고 주가가 살짝 눌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바닥에서 되돌리는 이 5MA의 추세를 이탈한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또 그리고 전 거래일 전일 상승분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 하락의 흐름은 전체 상승분의 절반 이하를 지금은 사실 낮춘 수준이기 때문에 절반도 낮추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추세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은 상승의 에너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같이 말씀드린 수급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셔도 전체적인 큰 추세의 이탈의 흐름이 아직 나타나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5MA와 120MA의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적절한 구간에서 잘 멈춰 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 평균 가격의 프리미엄 기준에서는 이탈의 흐름이 없고요. 또 한 가지 전반적인 이 거래대금의 수급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저점 대비 상당히 적은 거래대금의 형성으로 추세적인 강한 어떤 이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 지금 출회됐을 뿐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하지만 내일 전략에서
무조건 상승입니다. 또 무조건 하락입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단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 있고요. 하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상승할 때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고요. 하락할 때 나타나는 수급의 또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캔들의 시그널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시그널들이 내일 개장 초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일 지수의 방향을 또다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의 기준에서 또 저희의 대응 전략을 또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또 강한 급등이 나오고 와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치 도박장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 그런 참 되게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이럴수록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고 탄탄한 기준을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이후에 21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또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기준의 방향점 A 플랜과 B 플랜을 일단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상당히 탄력의 흐름을 받고 또 상승의 반전의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서 이미 상승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낸 종목도 있고요. 또 전고점이나 어떤 추세 돌파 이후에 살짝 눌림을 받고 또 조정의 흐름 속에서 재반등을 또 꿈꾸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그 종목군들 오늘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과감하게 다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찾아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같이 교육을 해드릴 이 교육 자료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나하나 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또 다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커뮤니티 방에 함께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딱 50분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미 벌써 절반 이상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분 선착순이 다 마감이 되면은 더 이상 참여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커뮤니티 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의 시황 분석 자세하게 듣고 오셨고요. 이 반도체 종목 자체의 훼손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 코스닥은 로봇과 바이오 섹터로의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셔야 될 점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께서는 야간 21시 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 반정의 흐름과 급등 패턴을 갖춘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제대로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SPG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 우측에 있는 하단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매수 매도 시에 꼭 확인해야 될 기준을 알려드리는 교육 자료들, 방송 중에 보여드리고 있는 교육 자료들 바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지금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리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8월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도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이어 나가 보셔야겠죠. 시황에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좀 담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육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영석 대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영석 대표님, 저희 오늘도 교육 한번 해주실 텐데 오늘은 좀 로봇주와 또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 네.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또 파란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잘못 담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좀 경험을 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막 뉴스에서 막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뭐 강하게 오늘 급등했고요. 또 오늘 뭐 코스닥 시장 뭐 급등 랠리를 했고 뭐 몇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막 시장이 마치 막 열광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고 매체에서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많이 올랐겠구나. 들뜬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종목을 딱 확인을 하는데 웬걸? 내 종목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런 적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언제 올라가려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답답해하셨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왜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지 또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면 내 종목도 다 움직이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히려 얘는 조금씩 시장은 10% 올라가는데 얘는 2%, 3%밖에 진전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 그런 모습의 어떤 답답한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도대체 뭐지?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어떤 랠리를 타고 만약에 이제 우상향으로 V자 반등으로 강하게 뻗어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시장의 흐름을 같이 편승해서 훨훨 날아가길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주춤주춤거리고 시장에서 같이 움직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속상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또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지금 오늘 강의해드리는 모든 교육 자료를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내 계좌의 어떤 반응, 내 종목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빨리빨리 발견하셔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에 대한 환승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한 전략을 세우실 때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그런 어떤 판별의 기준에서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 그 내용은 간단하게 좀 전략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수는 시가총액이 되게 큰 종목의 영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큰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상당히 많은 급등의 어떤 모습처럼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강세로 만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5% 이상 만약에 급등을 했다? 자, 그러면은 시장도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지수도 2%, 3%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요, 이 두 종목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체적인 비중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75%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리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도 57% 이상의 흐름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 이런 어떤 시가총액 1, 2, 3위의 어떤 흐름들이 강하게 움직여 버리면은요. 지수는 상당히 높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높이 상승을 하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나 우리가 코스피 시장의 중소형주들은요. 상당히 그 흐름이 체감 흐름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아무래도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이 편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형주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소형주에 있는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작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이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자금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전체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 6월의 흐름이 그랬죠. 자, 코스피 시장이 6,5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9,300포인트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랠리 속에서 시장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뜨겁지는 않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이런 어떤 대형주
반도체, 전력주의 어떤 중심의 흐름으로 강하게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거래 대금의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전체 지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가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 구조에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또 깊은 어떤 하락의 흐름을 계속 맞이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런 흐름의 기준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자금의 이동.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는 시장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 종목은 그렇지 못하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계좌는 약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러냐? 지수가 큰 종목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지금 시장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종목들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섹터? 반도체 업종의 주력 섹터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저 바닥 저점에서 9,300포인트 이상 강하게 끌고 왔던 그 랠리를 끌고 왔던 종목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그 시장에 그 종목의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이슈와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낙폭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됐었고요. 그 흐름에서 시장이 강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서는 누가 돌릴 것이냐? 그렇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실적 모멘텀이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강하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주가의 방향성 앞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 올해 말까지 상방이 36% 열려 있습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견인하고 이끌고 가는 그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현재 시장의 상승률, 특히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거의 18% 이상, 코스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등 랠리를 했어요. 그런데 내 종목은 2%, 3%밖에 오르지 못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의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되고 다시 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서 일부 종목의 어떤 환승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방송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고 지금 방송 시간이 한 15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적절한 아주 깊이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드릴 거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일부터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 하나하나 다 저희가 전략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방송 초반에 50분한테만 기회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미 채 한 10분도 지금 이제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저희 커뮤니티 방 통해서 교육 자료 또 야간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는 얼른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또 하나의 기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업종은 오르는데 내 종목을 하락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서 보셔야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지수가 올라가는데 주도주가 뭐였다? 지금까지는 반도체주였다. 자,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주가 또 가장 또 많은 또 하락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그 시장의 상승의 흐름에서 나도 반도체주에 뭔가 편입을 하고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오르지 않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요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에 어떤 고유의 악재가 있는지 먼저 한번 일단 첫 번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사실 반도체 업종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가장 큰 흐름은 좋은 훌륭한 매출과 그 다음에 정말 사상 예상치를 뛰어넘는 아주 높은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의 모멘텀에서 내 종목은 과연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첫 번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뭐 각종 뭐 악재가 있다면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시비, 그 다음에 대주주의 어떤 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먼저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이미 그 매물이 나타나기가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 종목은 시장의 어떤 상승률은 이런 과정에서 이 종목은 이미 이렇게 과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미 과매수 구간에서 이 주가의 흐름이 일부 조정의 어떤 차익 실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입한 기준이 상당히 높이 선반영이 된 기준에서 이게 편입이 된 것은 아닌지 그 어떤 프리미엄 구간의 적절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 부분이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자, 이렇게 좀 답답하시다. 그러면은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종목군들 같이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교육 방송을 통해서 같이 그 기준 잡아드리면은 또 편안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물대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라는 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하방의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락을 하죠. 자, 그러면은 얘가 되돌립니다. 자, 바닥에서 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미 이 고점, 이 전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그런 매물들이 쌓여 있어요. 자,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매도를 해서 최소한 본전이라도 뭔가 찾고 싶으시겠죠. 자, 그런 욕구가 담겨 있는 매물이 여기 한 꾸러미가 이렇게 남겨 있고요. 또 하나, 바닥 저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어떤 추가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게 이미 눈에 보여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구간에서 어떤 저항을 받을 수 있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지 하는 이 저점에서 끌고 오는 매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구간은 여기서 있는 매물과 바닥에서 끌고 올라간 이 매물이 완전히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매물을 뚫기 위해서는 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아하,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쳐줘야지만 이 주가가 흐름이 완전히 역전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강한 거래대금의 수급도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뻗어나가질 못하고 이 흐름에 갇혀서 있다, 더 가야 되는데 시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매물 구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 구간을 또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전략도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장주입니다. 자, 돈은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에 일단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전체적인 수급의 범위에서 좋은 방향이다 하고 나서 매수를 했는데 이미 이 대장주는 강하게 급등 후에 추세가 꺾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내 종목이 강하게 뻗어나가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수급의 기준에서 내 종목이 처해 있는, 내 종목이 속해 있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자, 종목은 지수보다 업종을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주 중심으로 전반적인 어떤 전체 시장을 좌우지하는 그런 어떤 큰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국내 시장의 증시 구조에서는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업종에 지수가 아무리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종목의 업종에 큰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걸 꼭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업종의 대장주가 잘 버티고 있는지, 그 대장주가 꺾이기 시작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력 업종 중에서 삼성전기가 강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주가의 수급이 꼬이면서 막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여러 전력주들의 흐름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했을 때는 그 내 종목 안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악재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과연 잘 나타나고 있느냐, 가장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유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뭐 대주주의 어떤 매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 요소들이 혹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자, 이런 부분들 아주 섬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 하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고 마음 답답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매매를 하실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시장의 어떤 탄력을 주도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수익, 회복,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익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커뮤니티로 얼른 입장을 하셔서 같이 그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듣고 오셨습니다.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 계좌만 파란불인 상황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종목만 하락하고 있을 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저희가 보여드린 이 교육 자료 여러분께서 하단 자막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교육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 50분께만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채 1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대표님의 관심 종목과 매매 전략을 오픈하는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내일장의 전략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같이 저번 주에 급등했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지켜주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사실 오늘 이 지지선, 저항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아셔도 전체 오늘 코스피 시장의 전체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또 분석하실 수 있을 만큼 이것만 알아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또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이제 50분이 다 지금 차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강의해드리는 이 자료 다 오늘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다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이 채 5분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른 입장해서 이 내용 같이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저항선이라는 거하고요, 이 지지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지만 아셔도요, 전체 추세의 흐름이 이 정도 구간에서 뭔가 좀 저항을 받겠다. 여기서 주가가 좀 뻗어나가기 힘들겠다. 여기서 잠깐 정체가 되겠다.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지선 구조에서는 뭘 잡을 수 있을까요? 지지선이라는 거는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어떤 가격 구간에서는 얘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아.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들고 휙 올리면서 이 구간을 다시 딱 되돌아오는, 마치 우리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막 하고 돌다가 자기 자리에 탁 돌아오는 것처럼 얘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휙 돌리면서 이 구간에서 딱 멈추는,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의 지지선의 흐름은 우리가 어떤 편입의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수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등의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의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차트의 흐름에서도 보이시죠? 요 구간에서 꼬리 달고 올려요. 자,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저항을 받고 내려와요. 자, 이런 어떤 박스권의 흐름에 갇혀 있어요. 계속.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저점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했던 역사적인 어떤 기억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시장은 그 가격을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강한 상승 확인형, 상승 장악형, 상승 인태 확인형, 이런 반등의 캔들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탄력의 흐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죠. 자, 고점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물론 더 뻗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바닥 저점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요 앞에 우리가 기억의 고점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은 조금 넘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지. 왜?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잖아요.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막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올라가는 듯 하지만 다시 어때요? 요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매수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요 가격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의 시그널을 확인하셔야 돼요. 반등의 시그널. 자, 그럼 그 반등의 시그널은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망치형, 상승 장악형, 상승 인태 확인형, 샛별형 등등 4대 천왕 캔들 패턴의 반등형 시그널이 있겠죠. 자, 그 시그널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방송 시간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해드리지 못한 요 교육 자료들, 자, 들어오시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이 제가 요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자료 받으시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내일의 시장 전략 또 만들어 가실 분들 얼른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마지막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보셨는데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 말씀드리려면 더 방대한 내용 교육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잠시 뒤 진행하는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교육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휴대폰 화면 가까이 대셔서 여러분들도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